우리도 장차 이제 전자투표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이 국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국민들은 당일 선거, 당일 수개표를 외치고 있어. 전자투표를 고민하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종교에서 사용하는 말 아닐까? 노태학 증인? 예. 저는 선관위의 방망 경영이 이제 범죄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은 노태학 증인이 부부 동반으로 해외 출장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배우자가 어떤 선거 관련돼서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누가 먼저 제안한 거예요? 선관위에서 먼저 그냥 선관위원장이 출장 간다고 하니까 배우자 동반하시라고 선관위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증인이 먼저 요구한 예. 것입니까? 제가 먼저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잠깐 과정을 요구한 건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요구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증인은 선관위원장 전에 대법관도 지내고 법원의 판사도 오래 했고 여러 가지 국고 횡령 사건이나 이런 것들 많이 다뤄보셨을 겁니다. 저 PPT 보면은요. 솔직히 국민들은 기가 찹니다. 지금 부부 동반으로 간 게 2022년 12월에 호주 갔었죠. 그리고 2024년 11월에는 독일하고 에스토니아 갔어요. 에스토니아 무슨 선거제도를 연구하러 갔습니까? 에스토니아 사전 제가 선거제 말씀드릴까요? 하고 예. 있습니까? 에스토니아가 그 인구가 한 130만 좀 되는데 아이, 핑계지요. 잠깐만요. 전자투표 제가- 부분에 제가 다 질문하고 답변하세요. 예, 그러시죠. 에스토니아 간 것이 누가 보더라도 핑계지요. 지금 에스토니아 나라 선거제도를 해야 할 만큼 우리 선거제도가 후진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 지금 독일하고 에스토니아 간 게 7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덴마크, 스웨덴 간 거는 또 9천만 원 들여서 부부 동반으로 갔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선거 관련돼서 제대로 연구를 해왔다. 출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 당시의 선관위 상황을 보면 국민들이 더 열받으실 것 같아요. 보면은 증인이 선관위원장 재임하고 나서 소쿠리 투표 사건이 전임자한테 있어서 2022년 10월에 사과를 하셨거든요. 대국민 사과하고 그 당시에 제도 개선 확실하게 개혁했으면은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같은 이런 상황 안 생깁니다. 근데 불과 2개월도 안 돼가지고 호주에 해외 출장 갔어요. 부부 동반으로. 그리고 2023년 5월 달에는 감사원에서 선관위 직원 자녀들 불법 채용했다라고 해서 감사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감사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선관위 직원은 몰디브 가고 또 노태학 증인은 독일 에스토니아 갔어요. 그때 지금 에스토니아 간 시점도 보면은 감사원이 그 채용 비리를 전부 다 적발한 시점 바로 한 2, 3개월 전이에요. 그때쯤 되면은 이미 선관위 직원들한테 채용 비리에 대해서 보고도 받아서 제도 개선에 골머리를 싸매고 있어야 될 때입니다. 채용 비리 사과하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하고 맨날 사과만 하면 뭐 합니까? 그러고 나서 해외 출장 가서 연구를 해왔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국민들이 용납 못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번 답변해 보시죠. 예, 뭐 하여튼 지금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국민들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일정의 과정에 관해서는 저게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 부분은 사실은 뉴질랜드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참정권이 제일 세계 최초로 그 도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런 말씀 하실 거면 그다음에 됐습니다. 잠깐만요. 절차적으로 그 정도 또- 답변은 됐어요. 예, 제가 다음 거 물어볼게요. 그게 지금 결국 답변 주제가 뻔하잖아요. 거기 연구할 게 있어서 갔다는 건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선관위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비상근이더라도 여러 가지 포인트를 짚었어야 되는데 그 일은 안 하고 만약에 선관위가 똑바로 일하면서 해외 출장 한두 번 간 거였으면 국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겠죠. 예, 시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2012년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중앙선관위 예. 수의계약이 연간 어느 정도 수의계약 체결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수의계약 부분에 관해서 아무런 뭐 관여를 하고 있지 다음 페이지 않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PPT. 수의계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시는데 중앙선관위원장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것도 업무하기 나름이에요. 비상근이니까 지금 다 사무국에 맡겨놓고 선관위원장으로서 최소한의 관리 감독 업무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저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겁니다. 판사도 하시고 대법관도 하셨잖아요.
어느 우리나라 정부 부처 기관 중에서 지금 수의계약 비율이 87.7%예요. 그리고 5년간 2,400억에 달하는 거를 전부 다 수의계약 체결했습니다. 요번에 투표용지 인쇄한 업체들 다 수의계약 체결했죠? 알고 있습니까?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아예 관여를 안 해요. 계약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관여합니까? 사무차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누가 관여해요? 그냥 그 체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의 그 역할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음 중앙선관위원장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무리 비상근이고 안건만 한다고 하지만 이 수의계약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도대체 몇 건을 누가 어떤 식으로 결정하고 얼마나 되고 이게 수의계약 비율이 90%에 이른다는 거를 아예 파악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선관위원장이? 말씀해 보세요. 다음 페이지 좀 해주십시오. 이게 쪼개기 수의계약이요,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모른다고 하시니까 증인이 답변할 수도 없겠지만 대놓고 하고 있어요. 보면은 나주에 있는 인쇄업체거든요. 저 A 업체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4월 10일, 4월 11일, 4월 14일, 4월 15일 5차례에 걸쳐서 똑같은 인쇄물인데 나눠서 쪼개서 계약을 합니다. 1억 8천원이나 되는 계약을 5번에 걸쳐서 며칠간에 나눠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증인 대법관 하셨으니까 쪼개기 계약이 뭔지는 아시죠? 쪼개기 계약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공무원 같으면 2천만 원 이하, 많아도 5천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체결해요. 근데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가지고 저거 지금 다 금액 나눠서 한 것이고, 제가 다음 페이지 보여드릴 것도 없이 여러 업체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6년이 임기인데 그 임기 동안 연구만 하고 이런 실질적으로 국민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 감독을 안 한다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감독하는 겁니까? 수장으로서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네,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음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노태학 증인, 네, 이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저런 이 쪼개기 수의계약 같은 데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신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저희 물품 뭐 그 관리는 아마 금액마다 그에 따라서 이 수의 계약이 가능하고 입찰 계약이 가능하고 그런 일반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뭐 상식적으로 알고 그 있습니다만 에스토니아 가신 거 저는 대한민국과 에스토니아가 사전 투표를 하는 두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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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토니아, 호주, 독일 예, 이런 데 3번 예. 부부 동반 가셨다는데 그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에스토니아는 아마 인구가 130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기 이전에 아마 이제 그 전자 소송 또 전자 투표 이런 것들에 관해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장차 이제 전자 투표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이 국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마침 거기 에스토니아 선거위원장도 아마 고등법 의료 추미애 부장 그 판사 대우로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절차적으로 한번 기술적으로 절차적으로 저희가 가서 MOU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직원들을 또 파견 보내서 교육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그런 목적으로 보통 그런 데 가실 때 부부 동반으로 가나요? 과거 선거관리위원장들도 다 부부 동반 갔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아마 그게 그런 이제 부부 동반이 소위 말해서 뭐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오부 요인에 해당하는 그런 대우로 편성이 예산이 된 게 20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거의 이제 계속 불용 처리되고 반납하고 불용 처리되고 반납해서 제가 가서 2022년 5월달에 취임하고 6월달에 지방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외에 가려면 사실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실무진에서 지금까지 계속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그러면은 부부 동반이 가능? 그건 지금까지 전부 다 틀림없이 그렇게 해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이게 제기한 바도 없었고 그래서 당연히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의문을
특별히 큰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국민들에게 그렇게 비춰지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갔다는 겁니다. 예, 국민의 세금은 한마디로 국민의 피눈물입니다. 그래서 예. 많은 국민분들이 결국 부부 동반에 이 세금을 썼다는 것, 이것을 도둑질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당한 자금이 있다면 반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예, 뭐 하여튼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점이 있었으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관위는 전자투표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직원 파견도 하려 했어. 진짜 중요한 건 부부 동반 해외 출장이 아니라 전자투표를 위한 해외 출장이었다는 거 아닐까? 영상 제작을 위해 수익 없이 활동하는 레드폭스에게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가장 큰 힘입니다.